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십니다. 3부, 예, 저희 뭐 가장 중요한 코너죠. 3부 오늘의 서역기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자리로 추정되는 네. 무악이라고 하는 안산의 한양이 수도가 한양이 아니죠. 수도가 네. 자리 잡을 뻔했다. 네. 예, 첫 번째 사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성계 때 있었던 사연. 그러면서 이제 네. 정도전이니 하륜이니 네. 뭐니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뭐 근거를 대고 뭐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성계 입장에서는 또 나는 개경은 너무 싫어 그냥 가고 싶어 뭐 이랄지 뭐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무학은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한양에다 짓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394년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1392년도에 1392년도에 세워지고 만들어지니까 2년 동안 네, 그걸 12년, 한 거죠. 네,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에 그래서 정 가시려거든 한양으로 하시죠. 이래가지고 저 가고 싶으면 네. 남경이었던 고려시대 남경이었던 맞습니다. 한양으로 가라. 네. 그래서 바로 그 9월에 이제 신도, 궁궐, 조성, 도감 세 도읍에 궁궐, 네. 조성, 도감을 설치하고 종묘, 사직, 뭐 궁궐, 관아, 시전, 도로 뭐 이런 거 터잡기를 막 해요. 네. 그리고 다 공사가 된 것도 아닌데 10월 달에 바로 한양으로 옵니다. 진짜 싫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개경은 본인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땅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론이나 뭐 등등등. 아무튼 한양으로 바로 옮겨요. 근데 이제 그 개경에 이제 각 관청의 일부 인원을 남기고 옵니다. 와갖고 한양부 옛날 그 객사를 그냥 이궁으로 삼고 거기서 진무를 보고 그 경복궁이 이제 완성되는 거 1년 후입니다. 그보다. 그러니까 1년 약간 후. 불편했을 텐데도 어쨌든 네, 온 거예요. 네, 어. 내가 당장 가야 되겠다. 근데 10월에 왔다 그랬잖아요. 네. 11월에 한 번 더 말해요. 백관을 무학에 모아서 다시 무학 천도를 의논하게 하니,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뭐 지어진 건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모두 좁다 함으로 그만두었다. 이 아저씨 되게 집착되네. 네. 이성계가 집착되네. 미련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방원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러니까 고려 시절에 만들어놨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조선이라는 것에서의 어떤 수도는 내가 한번 그렇죠. 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드는 것도 또 인지상정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굳이 옮기시려거든 한양으로 하시오 하는 것도 한양에 옛 고려 때 시설이 다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약간 나는 어림직. 나라를 새로 세운 마당에 어쨌든 고려 때 있었던 그것들을 다시 이용하는 건 조금 그런데 약간 이런 마음이었나 보죠. 네. 아무튼 어찌 됐건 현재까지 풍수적 관점에서는 무학이 한양보다 낫다가 이제 주장이 하나 있는 거고. 연세대학교 학생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했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도전의 그 논리나 이런 태도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들을 만하다. 그죠? 이런 거. 네. 네. 그런 걸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왕자의 난과 더불어서 정종이 즉위하고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했다가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 이제 즉위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 때 네. 그때 또 한번 이제 무학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왕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종이 이를 얘기하려면. 네, 뭐 그 얘기를 짧게. 길게 할 수는 없고, 네, 짧게. 예. 그러니까 뭐 그 태조 이성계가 실제로 이제 부인이 둘 있었죠. 근데 네. 조선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정처가 둘인 겁니다. 고려시대는 그게 가능했군요. 네, 그러니까 유교적 사회 질서가 이게 완전히 내면화되지는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적자예요. 네, 모두가 적자입니다. 그 이제 처음 그 한씨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6명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강씨 부인, 실제로 조선을 개국할 때 살아 있었던 건 이 강씨 부인입니다. 신덕왕후 강씨라고 하는데, 네. 이 강씨의 소생이 밑으로 이제 둘이 더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방번이 방석이고, 네.
그 위에는 뭐 많습니다. 방우, 뭐 그러니까 방의, 뭐 방으로 시작하는 방연이, 단어를 뭐 다 생각할 수 있을 거면 네, 거의 다 방우, 방의, 방 저도 헷갈리네요. 아무튼 예. 아무튼 그 이 방언이는 다섯째고, 네. 네, 정종이 되는 사람은 이제 둘째고, 둘째. 예. 그런데 나중에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때 네. 막내 아들을 세워버리죠.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로 이성계가 그 신덕왕후 강씨를 굉장히 아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개경으로 간 다음에도 본인이 한양으로 행차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이유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덕왕후 강씨 무덤에 가려고. 가려고. 그게 어디였냐면 그게 정릉입니다. 정릉. 정릉. 근데 정릉인데 지금은 그 정릉이 이렇게 그 성북동 그쪽에 그쵸? 있잖아요. 네. 원래 정릉이 있던 자리가 지금의 덕수궁이에요. 그러니까 도성 안에 무덤을 둬버린 거예요. 진짜 좋아했군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려고 자기가.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방원이 다시 한양으로 와서 네.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저 도성 밖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덕왕후 강씨를 매우 아꼈고, 그 다음에 정도전의 생각에는 이 나머지 그 장성한 아들들은 대부분 사실 개국 공신들이에요. 큰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동의하지 않아서 이제 빠졌지만, 근데 이 집 아들들이 다 그 할 때 싸우고 네. 뭐 다 했던 아들들. 그리고 사병들도 가지고 그러니까. 있고, 그 심지어 그 정종이 되는 이 아들은 아버지 전쟁터에도 따라다니던 아들이고, 그러니까는 정도전은 그 아들에게 힘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막내 방석이를 세자로 세웠다가 이제 피바람이 분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정도전은 죽게 되고, 이제 이성계는 난 뭐 이것저것 다 싫다 이렇게 되고, 이제 둘째 아들 정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게 1398년의 일인데 1399년 초부터 실록에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궁궐의 까마귀 떼가 뭐 작년에 올해 네. 나왔던 영화에 뭐 까마귀 관련된 영화 나왔었어요. 그랬었나요? 네. 그때 그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이거를 좀 상서롭지 못한 조짐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어느 별이 어느 별을 침범하였다 뭐 이런 기록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서원관에서 지금 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정종이 개성에 한번 가가지고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고려 태조의 지혜로 여기에 도읍을 세운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옮기고 싶다 이런 뜻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서운관에서 며칠 있다가 이제 피방을 가십시오 권유를 합니다. 어디로 갈까? 송도의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으니 거기로 가시죠. 이래가지고 거기로 가버립니다. 정종이. 네. 그래서 3월달에 환도를 한 거예요. 실제 그냥 환도를 한 거예요. 네, 환도를 한 거고 이궁도 아니고 이경 체제로 이제 유지를 합니다. 관료들을 이제 절반 데려가고 절반 남기고. 행정수도 같은 거네. 그렇죠. 네. 그 실제로 이경 체제가 한동안 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성계. 네. 네? 그 이제 따라가면서 그 정릉을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네. 너무 눈물을 흘렸고 개경에 가서도 내가 한양의 천도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고 오늘날 환도하였으니 실로 도성 사람들에게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출입을 반드시 밝지 않은 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문불출하고 어두워서야 내가 뭐 나올 일 있으면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6월달 가면 이제 정종이 종묘를 아예 다시 이리로 옮기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그건 반대해요. 요거는 선대왕의 뜻을 잇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살아 있으니까 체면상 한양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런 거죠. 그 이성계는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차례 한양에 갑니다. 그러네요. 네, 한양에 갔다가 그 정릉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산사로 또 유람 가고. 함흥 가서 올해 그거는 조금 나중 얘기인데, 좀 나중 얘기인데 아무튼 계속 이성계는 그렇게 마음을 못 잡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정종이 그러다도 이제 제 2차 왕자의 난이 또 벌어지고 정종이 어차피 방원이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아니까 물려주고 1400년 11월에 이제 태종이 즉위를 해요. 즉위를 하자마자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 그때 이제 이방원이 그땐 또 아버지랑 이제 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해줘야지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찌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했으니 이제 하였더니 태상왕이 이제 이성계잖아요. 상왕이 정종이고 태상왕이 이제 태상왕이 이성계죠. 술을 주었다. 이렇게. 고맙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게 공교롭게 또 한 달 있다 12월에 개성에 있던 그 본궁 이름이 수창궁인데 네. 불이 납니다. 참 공교로워. 열쇠를 관리하던 관원이 과실로 불을 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구실로 이제 이방원이 천도를 검토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견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옮기면 좋습니다. 아닙니다. 뭐 하륜이 또 무학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하륜이 거의 뭐 이제 그 실세 중에 실세죠. 정도전급으로 이제 올라가. 그럼요. 무학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태종이 또 그 좀 살짝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봐요. 몇 년 사이에 그 형제들은 몇 명이 죽었지. 그렇죠. 난이란 나는 엄청 일어났지. 왔다 갔다 뭐 했지. 또 거기 가면 또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또 공사를 해야 되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KDI에서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하나가 예타 조사하고 그러면 무조건 안 나갔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예타 그러니까 또 뭐 도로 생각이 나지만 네. 아무튼 태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 이게 이제 새 도읍 한양을 말하는 거예요. 신도는 부왕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네. 어찌 반드시 따로 도읍을 세워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겠는가. 네. 그리고 재밌는 명령을 합니다. 서운관의 명령을 내려서 술수 지리에 관한 서적을 감추도록 하였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륜도 태종이 또 견제를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러고 이제 그 이듬해가 되면 초에 다른 사람이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종묘 사직이 있는 곳이 도읍이다. 그렇지. 태상왕께서 개국하시고 한양의 도읍을 정했는데 거기가 지금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다. 종묘를 재앙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패단도 적지가 않다. 그치. 그리고 이건 효도하는 도리도 아니다. 그러니 전하는 태상왕의 뜻을 받들어 달라. 아무튼 근데 아마도 한양으로 돌아가는 거를 대체로 관료들이 다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정종이 개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관료들이 막 기뻐했다고 나오거든요. 약간 이게 고려 때랑 비교를 했을 때 몇 년 안 된 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 이 뭐랄지 이 뭐 신하들이라고 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어떤 그런 생활 터전은 개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갑자기 서울을 뭐 수원쯤으로 옮기겠다. 세종으로 옮기겠다 이럴 세종으로 때. 그러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가라고? 여기 실제로 아마 나라 문화의 중심지도 개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랬겠죠. 그러니까 서울을 나보고 뜨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수창궁에 불이 나고 한양으로 못 가고 있으니까 또 뭐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는데 또 이제 이 대관들은 또 이거 공사 과하게 하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태종이 그 반대 의견을 무마시키려고 나 그러면 한양 가버리겠다. 이런 걸 이제 한양 환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해요. 말 나오면 갈까? 말 나오면 간다. 나 이거 더 못 찍게 하면 그럼 나보고 뭐 길바닥에서 잘하는 거야? 나 그러면 한양 가버리겠다. 이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싸움도 아니고. 네.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계속 그 논의를 하는데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이 흘러가요. 1404년이 되는데 1404년 7월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쟁점은 아니 종묘 사직과 이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불편해. 해년마다 이제 제사 지내러 가야 되고 그러면은 옮겨 오든가. 근데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때도 신하들이 그러면 송도에 약식 종묘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타협을 봐요. 그리고 그거를 또 근거를 중국 주나라 사례에서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넘기는 게 여의치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1404년 9월에 이성계가 작심하고 한마디를 합니다. 천도를 내가 해봐서 옮기는 번거로움을 내가 모르지 않다마는 해봐서 아는데 송도는 왕씨의 구도다.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러네. 그러니 그대로 거주할 수 없다. 왕이 다시 여기에 도읍을 하는 건
시조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이건 아버지 말 들어드려야 되겠다. 예. 그 사이에 함흥 그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사이에 이 유명한 함흥차사라고 하는 게 요 사건입니다. 네, 뭐 실상은 뭐 좀 달랐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전해진 소식이면은 아버지 가버리신다고 또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태종이 아버지의 뭐 이렇게 약간 뭐를 받거나 뭐 애정을 받기 위해서 함흥으로 차사를 보내면 다 쏴죽이고 이랬다라는 얘기. 그래서 가면 안 온다가 함흥차사가 그래서 생겼다고.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존재감을 또 무시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태종이 이제 아예 명을 내려요. 한성은 우리 태상왕이 창건한 땅이고 사직과 종묘가 있으니 오래 비워두고 거주하지 않으면 선조의 뜻을 계승하는 효도가 아니다. 내년 겨울에 내가 옮겨서 거주할 테니 궁시를 보수해라. 네. 궁시를 보수해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경복궁을 다시 보수해서 살만하게 만들라는 뜻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드는 것은 이궁 조성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하라고 해놓고 새로 지으라고 아무튼 그 미스테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며칠 있다가 서원관 관원들을 보내서 이궁 지을 자리를 알아봐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오래전 이날 때 말씀드렸지만 또 아버지와 정도전의 흔적에는 또 들어가기 싫으구나. 그러네. 네. 근데 요 서원관 관원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10년 전 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며칠 있다가 대신들이 아니 거기 궁궐이 있는데 거기 그러네. 돌아간다고 한들 왜 또 다시 궁을 짓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러면 뭐 말지 하고 이궁 조성도감을 궁궐 수보도감으로 변경합니다. 요때 다시 하륜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무학으로 가야 합니다. 무학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보겠다. 아직 안 봤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륜을 뭔가 자기가 경복궁으로 들어가기 싫은 것을 서포트해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는 뭐 요즘에 말하는 그 핵심 관계자처럼 알고 그렇죠. 우리 왕이 가기 싫으니까 알고. 그럼 내가 요때 한번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이걸 한번 던져줘야지. 그치. 무학을 또 한번 던져줘서 아무튼 그래갖고 또 무학이 옵니다. 태종이 이제 10년 전에 아버지가 왔고 이제는 봐야 의미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중봉에 올랐다 그래요. 그게 아마 꼭대기겠죠. 안산 꼭대기겠죠. 지금 안산 봉수대에 있는 뭐 그런 데겠죠. 그래서 백기를 들고 저기 내려다 보이는 한강물가에 띄우게 하고 사방을 쫙 바라보면서 태종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도읍하기에 합당한 땅이다. 진산부원군 이게 이제 하륜입니다. 진산부원군이 말한 것이 저 백기의 북쪽 여기를 말하는 거라면 가히 도읍이 들어앉을 만하다. 그래서 정확한 자리 명당을 찾아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야 한양이야 서원관 관원들한테 이제 물으니까 서원관 관원들이 일제히 여기입니다. 한양은 안 좋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태종이 당신들 10년 전에는 왜 그 말 안 했어? 이방원도 실제로 죽이잖아요. 왜 그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똥줄이 타서 막 변명을 하죠. 그때 아무튼 핑계를 대고 태종은 실제로 죽이잖아요, 사람을. 네. 그 무릎 꿇어야지. 네. 변명을 하는데 진짜로 여기가 하고 싶은데 그 한양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멀기라도 하면 새로 짓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의미도 있고 뭐 할 텐데 이게 불가피란 말이에요. 아니 뭐 얼마나 되죠? 우리가 걸어가도 돼요, 사실.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왕산 하나 넘어가면 바로 끝이라고. 근데 거기에 모든 SOC가 다 있는데 기반시설 다 있는데 여기에 또 그 기반시설 똑같이 또 하나 짓는다고. 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짓다가 정말 백성들이 반란 일으키도 할 말이 없는. 그렇죠. 아마 이제 그런 고민이 밤새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태종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묘에 들어가서 내가 점을 쳐서 결정. 점을 쳤다. 네. 그래서 그 동전점을 쳐가지고 한양이 낙점이 되는 거죠. 한양이 이제 이길 일흉. 그다음에 개성 무학이 다 일길 이흉으로 나와서 한양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나는 무학에 도읍하지 아니하였지만 후세에 반드시
누군가 도읍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내놓고 궁궐 수보도감으로 고쳤잖아요. 네. 그럼 경복궁 고치란 얘기인데 네. 여기서 바로 즉시 네. 그 원래 그 한양이 수도가 아니었었으니까 옛날에 네, 네. 한양에도 향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성균관은 개성에 있었을 거고 그렇죠. 한양 향교가 있던 자리를 향교동 교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교동초등학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냐면 그 안국역 아래 지금 운영궁 근처예요. 네. 낙원상가 뒤쪽 운영궁 근처 향교동 동편에 이궁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오. 그게 지금의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네, 근데 이제 이궁을 짓는 건 짓는 거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성계가 잘했다. 참으로 효도함이 크도다. 네. 하지만 어머니의 묘는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아마 돌아가시고 했겠죠. 네. 그리고 1년 후에 이때는 창덕궁이 다 지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복궁이 있음에도 안 돌아오고 아버지 이성계는 안 지어졌는데도 왔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방원은 이미 궁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고 있다가 네. 1년 후 창덕궁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때 들어와서 창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돌아가려고 할 때 흉년이 들었었대요. 그해 여름에. 그래서 또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태종이 그때 또 고집을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때도 안 되고 저때도 안 되면 언제 가냐? 네, 가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성계의 말이 사실 큰 저기가 된 겁니다. 여기서 태상왕이 한마디를 또 보태요. 음양의 설이 과히 비록 믿을 것은 못 되지만 왕씨 500년 뒤에 이 씨가 나라를 얻어서 한경에 도읍한다 했는데 우리 집이 과연 그 설에 응하였으니 어찌 헝한 말이냐. 우리 집이 미리부터 나라를 얻을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응? 왕이 한경으로 환도하고자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이 시켜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이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죠. 지금 글을 올려서 천도를 말리는 놈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남의 지위를 들어서 하는 것이다. 한경은 국초에 창건한 것이니 자손이 마땅히 유지하여 지켜야 한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만 이사하는 괴로움만 알고 구차히 편안하려 하는 것이다. 사대부로 사리를 아는 자는 또한 무슨 마음으로 이를 저지하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새로 지은 궁궐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실은 창업군주는 아니지만 창업군주와 비슷한 느낌의 그치. 자기 아우라를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약간 거죠. 약간 뭐 제부터 이방원은 뭐 솔직히 뭐 아버지하고 동업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곡 근데 왜 나한테 걸리게 안 하는 공신이고 내가 사실은 창업군주나 진배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태종이 무학을 잊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는데 태종이 참 그 하륜을 놓고 모순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하륜이 1400 이제 그렇게 1405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륜이 1416년에 사망하는데 그 이듬해입니다. 1417년에 무슨 조정에서 이제 장례 제도를 어떻게 이제 확립을 할까 이걸 이제 일반 그 민간들에게까지도 그거를 논의를 하다가 뭐 사사롭게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저런 식으로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그 음양 이런저런 설을 쫓아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신하들은 유학자들이다 보니 이런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그 괴서들은 다 이제 없애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태종이 내가 옛날에 서운관에 있는 그 참서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있다는 말이냐? 이런 설을 그 쫓는 것은 그 좋지 못하다. 믿을 것도 못 되고 정도전도 자기가 죽였던 정도전을 끌어와서 정도전도 이런 거는 다 일 만들기 좋아하는 놈들이 만든 거라고 했는데 조정 대신들이 이런 걸 믿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이러면서 나도 정한군 시절에는 이런 걸 나도 안 믿었다. 근데 천도할 때 하륜이 힘이 이 책을 믿어서 모학으로 정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걸 안 믿고 한양으로 정한 거야. 아니면서 그래서 다 불살라 버려라. 다 이래놓고 역시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1418년에 세종에게 양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2년 있다가 이때도 이때까지만 해도 죽기 전에 다 줬네요. 그러니까 다 양위했어요. 세종 2년 1420년
실질적인 왕은 세종인데 사실은 태종이 거의 섭정 비슷하게 하고 있죠. 거기에 상황이 이제 대태종이 상황이잖아요. 편전에 나갑니다. 자기가 왕이야. 편전에 나가서 한마디 피방할 때 이 궁을 두는 게 필요한데 내가 뭐 그래서 여기도 짓고 했는데 나라 서쪽에 피방할 궁을 못 지었다. 그러니 새롭게 이 궁을 무학 명당에 지어라. 태종이 명령한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종이 뭐 이렇게 효가 깊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태종이 그냥 명을 내려서 한 거고 실제로 그해 11월에 낙성되고 태종이 또 양화도까지 가서 이 군무를 태종이 그때까지 계속 관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 건조한 빠른 전함의 훈련 장면을 보고 흡족하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서희궁에서 술자리를 가집니다. 이게 나중에 몇 년 후에 이름이 연희궁으로 붙는 거고요. 됐다. 근데 이제 하륜에 대해서 아까 한번 또 심하게 깠잖아요. 근데 또 그 서희궁이 지어지던 해에 또 다른 이제 세종하고 술자리를 갖고 다른 대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 이미 하륜은 죽고 없습니다. 정승 하륜은 사람됨이 남의 잘하는 것은 되도록 돕고 남의 잘못하는 것은 또 되지 아니하도록 말려서 충직하기가 견줄 사람이 없었다. 나와 하륜이 서로 알아주는 사이를 누가 이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조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준을 아끼는 것이 하륜을 아끼는 것만 못하니라 하고 이내 울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륜에게 굉장히 그 상반된 태도를 그러니까 상반됐다라기보다는 하륜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 네, 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친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 사람을 도마에 올려서 막 까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 그래도 되고. 하륜은 저를 밟고 가십시오. 얼마든지 했을 만한 인물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눈물까지 흘리죠. 하륜이 있었으면 내가 하륜 막 내 다 알고 막 이런 그렇지. 해줬을 텐데 내가 참 외롭구나. 이런 거고. 그러니까 무학의 이궁 지어라는 것도 내가 직접 말해야 되고 말이야. 이런 거죠. 조준이 그때 있었으니까 조준 뭐한테 뭘 하는 거야. 하륜 같았으면 얘기했을 거라고 미리. 진작 도읍은 여기로 안정했어도 그럼 여기 이궁을 지으십시오라고 그 수를 아마 계책을 마련해서 본인이 논의를 일으켰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연희궁이 지어지게 되었다. 그렇군요. 요즘 보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뭔가 이게 도읍 하나가 만들어지기 과정에서의 어떠한 논리들과 어떠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서로 이렇게 막 근거와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참 그 재밌는 읽을거리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선 초기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성리학이 완벽하게 그렇죠. 장치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심성은 특히 민간은 뭐 그렇죠.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고 왕실 사람들조차 대부분 그 불교적인 심성에 가까웠을 것이고 그런 것이 또 막 충돌하는. 그런 것도 참 재밌고요. 그 대쪽같이 그냥 정도전이 그냥 그렇게 딱 질러버리는 거 보면서 정도전은 그 이후 한 200년쯤 후에 퇴계나 율곡 나오던 시절에 살았으면 매우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정도전은 진짜로 이게 뭔가 이렇게 성리학이 딱 완성된 시기에 차라리 태어났으면 정말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이 시기에 여전히 난세인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 빠른 소리에서는 살아남기 쉽지 않은. 너무 성리학자여서. 그랬던 것 같네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근데 어쨌든 여전히 확실히 좁다. 그거는 확실하다. 이거에 되게 왜 애정을 물론 이게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애정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애정이라기보다는 계속 고려가 남겨놓은 유산인 남경 뭐 개성 뭐 다 싫다 송도 다 싫다 그러기 위한 이걸로 이렇게 남은 거가 이제 여기였던 것 같은데 굳이 또 그랬으면 여기였을까 수원 이런 데도 한번 가볼 만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차라리 수원이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약간 나라 중앙이기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여기는 좁은 것도 좁은 거고 너무 가까워. 맞습니다. 이거는 뭔가 작전의 미스가 아니었나. 한양이랑 너무 가까워서. 바로 마무리 얘기해 주시죠. 뭐 시간상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재밌는 기록 저도 다시 찾아보고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 자리가 경복궁 자리보다 좋답니다. 아니 사실 그 경복궁 뒤에 청와대가 들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 가지고도 풍수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서대문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그것들을 좀 들여다봐서
아무튼 뭐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상 뭐 용산으로 간 이유가 뭐 그 풍수 때문에 갔다는 네. 얘기 예, 설이 사실은 그것 때문일 거예요. 네, 예. 있기 때문에 정도전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정부에는 정도전이 없었을까요? 라는 예. 생각이 절로 들면서 오늘의 서역기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까 이게 나왔던 1995년도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사망했던 김성재가 부른 노래. 네, 그 전날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솔로 데뷔곡 네. 말하자면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예,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